어느 것 하나 다르게 된 것이 없다. 잠을 잘 때조차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머리에 뒤집어 쓴 양압기의 호스들은 계속 꼬여만 가지. 끝도 없이 걱정을 한다. 20살에 가까워진 아이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자기 마음을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놓게 되면 그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놓지 못한다는 말, 긴장감을 팽팽하게 가져가는, 그 또한 지나면 알게 될 텐데 아직은 당사자니까. 그걸 그리 얘기를 하면서 너가 자라올 때가 그런 대함이 예뻤어, 그런 관계로 해봐가면 어때? 라는 질문. 걱정이 끝이 없지. 두 번째는 넌 뭐 먹고 살래? 그러면 되겠니? 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이 없어서 얘기 나눌 친구들이 없고 뭔가를 하는 친구들 속에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 대학 공부겠지? 대학 공부를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모의고사에서의 어떤 열등감? 비교된 감정,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알바. 족발집에서 6시부터 9시나 10시까지 시간을 보내는. 잘했구나. 어차피 막연한 것이고 막연함 속에 기회를 갖고 그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그 속에서 아등바등 쟤 잘났네, 그래 우리끼리 다 해먹자 라거나, 우리가 최고 아이가, 우리는 하나다, 참 많이 외쳤던 그 수많은 건배들. 애쓰고 마치 이룰 것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자기 몫인 양 최선을 다한다. 이 대목에서 사실은 그게 좀 떠오르네. 송해의 죽음, 95세. 평생을 무대를 쫓아다녔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전국 방방곡곡에 무대를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고 노래 자랑을 뽐내고 사회를 보는,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 너머에 그렇게 다니지 않았다면, 혹은 그 역할을,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했다면, 그만의 매력이 결국엔 발산이 돼서 그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다.
그런 삶. 우유 배달에 참 기린 콩나물도 배달했던 것 같고, 동네에서 슈퍼 가게도 했던 것 같고, 억척스러운 삶. 줄줄이 아이들이 태어나니 벌이는 계속 끊임없이 이뤄져야 됐고, 처음이었겠지. 가슴이 아픈 얘기는 그거지. 오토바이였던 것 같아. 오토바이 좀 사주세요, 혹은 사서 탈 테니 허락해 주세요 라는 것에 대한 반목? 갈등. 그 일이 있은 후 밖에서 주무셨다는 그 말. 성질이 불같다. 가슴에 아로새겨진 상처들이 참으로 많다. 나로 인해 벌어진 일들, 내가 받은 어떤 소원한 감정들, 바람, 기대, 끼어진 것. 그래서 만들고 싶었던 어떤 꿈, 가족의 모습, 행복, 화목. 그리고 나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인생처럼 끊임없이 벌고 걱정과 우려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걸 배우고 인내를 하게 됐지. 해가 많이 뜨지 않은 지금,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지금, 새 소리가 들려서 좋은, 기분은 좋다. 녹음을 잠시 멈추고 마주치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노래는 그렇게 봐도 못 본 척, 봤기 때문에 그런 척,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 안녕하세요 라는 말, 세 번째인가요? 라는 멘트, 혹은 네 번째인가요? 앞으로 마주하면 인사나 나누시죠. 이런 건네미 인연이 되어 다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면이 풍성한 사람이 잘 살았다 하지 않을까. 송해의 일처럼 어떤 하나를 꾸준히 해도 좋겠고, 지금 내 말처럼 일상 중에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 하나의 공간, 또 다른 공간, 거리에서, 버스에서, 가끔 만나는 연인과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초대된 어떤 모임에서, 초대한 모임에서, 그 하나하나의 면면들이,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찌 헤어짐을 두려워할까, 이별을 두려워할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집착이란 놈은 쌓을수록 생긴다. 만날수록 생기고 가질수록 생긴다. 연을 맺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낸다면, 그래, 그랬지 뭐. 혹은 아예 모르고 지나가게 되지. 그래서 뭐가 더 있겠어.
굳이 내 세상이 쪼그라드는 거지, 혹은 유지한다고 봐야 될까, 오히려 온전하다고 봐야 될까. 뻗어나가지 못한 면면의 세상을 그저 안정을 찾았다고 해야 될까, 그 안정이 평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사실은 망망대해를 떠난 배 이야기에서 보듯이 출렁거린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배는 움직인다, 떠 있을 수 있다, 뭔가를 하지 못하면, 아니하면 배는 멈추게 되고 어느 순간 가라앉게 된다. 가라앉은 세상 또한 기대한다면 또 있겠지. 죽음 너머에 어떤 세상들이 펼쳐진다면 또 있겠지. 그렇지만 지금의 기록은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면면이 아로새긴 그 모든 기억, 추억, 기록, 이 남겨진 어떤 유산들이 지금과 인연과 아로새김 속에 얽히 설킨 그 면면 속에 계속 이어가겠지. 그것이 혈연으로 촘촘하게 끈끈하게 이어지는 것이 가족, 가문, 혈통, 그 중에 연을 맺고 악연, 선연, 배움과 경험, 그래서 좋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참 쑥쑥 자라는 옥수수를 보면 한 달 만에 내 키를 넘어서고, 도톰하게 모아 쌓아 올린 흙을 검정 비늘로 덮어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은 다음 씨앗을 심어 놓으면 한 달이면 자란다. 잡초를 제거해주고, 비가 한동안 오지 않으면 물을 뿌려주면 된다. 자, 터닝 포인트. 서두를 것 없어. 들어봐. 차소리, 새소리, 물소리, 싱그러운 냄새,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 좋다, 좋다. 한순간 한순간 내 감정이 갖는 이 기쁨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내공이 되겠지? 슬픔을, 아픔을 이겨내는 것 또한 내공이 되듯, 기쁨을 기쁘게, 기쁘다, 너무 기뻐, 너와 함께해서 좋고, 함께 있는 지금, 혹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결국 받아들이는 차이, 바라보는 차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차이일 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장소, 시간, 사람, 이건 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고, 정말 싫은 사람이 있잖아. 인연을 굳이 맺을 필요가 없어. 생각조차 관심에 속할 수 있으니 생각조차 버려. 지우는 거지, 인생에서. 그런 연습, 그런 노력, 이것 또한 경험을 쌓는 일환이겠지? 내가 있는 장소에 대해 내가 못마땅해. 하지만 돌려보면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사실은 좋아할 만한 건 드물지. 어떻게 보면 주어진 환경이고, 태어난 순간 주어진 환경으로 시작해서 내가 선택했다라기보다 어떤 짜여진 단계처럼 그 안에 속하면서 일종의 강요를 받았지. 이렇게 해라고 정해놓은 어떤 틀에서. 그러니 그걸 견디고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찌감치 접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것 또한 뭐 좋고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야. 적응해야만이 살아남는다, 그건 아니지. 좀 더 순탄한 짜여진 틀에서의 적응하기가 좀 더 수월할 뿐,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 반대의 경험을 살려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 연연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 저축하는 재미, 혹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사고방식, 어쩜 저럴까, 어쩜 그럴까, 별반 다르지 않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류계층이 별반 다를까? 고상한 척, 그런 척에 능한 거지. 아닌 사람도 있다,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정말 선량하고 깨끗하고, 그렇다면 아주 더럽고 고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맺은 인연이 혹은 그런 장소를 선택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교, 혹은 수도, 수련, 같은 마음을 맞춰 등산, 어떤 일에 몰두하고 그걸 좋아하고 즐기는 모임, 힘을 얻잖아. 지치다가 힘들다가 그럴 때 그걸 이해해주고 함께 가고 있다면 격려를 하고, 격려를 받고 주고. 그러니까 방구석에 있는 건 사실 세상이 그 방에 국한됐기 때문에 너무 외롭지. 그래서 잘한 일이야. 알바라는 이름으로 나갔든, 족발집이 좋아서 찾아갔든, 어떠한 인연을 맺고 그 안에서 하나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 장점을 키우고, 부지런함을 키운다라면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부지런하다, 어떤 주어진 일에 야근 생각을 하지 않고 요구받은 일을 척척 해낸다. 자, 예전에는 부지런하다는 걸 시간으로 계산했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확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일찍 나오고 조금 많이 늦게 가는 걸 부지런하다는 척도로 생각한 적도 있었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정해진 시간에 그 일에 대한 몰두, 일을 해내는 것, 어떤 주어진 일을, 간혹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포장이 많다면 그 많은 포장을 한꺼번에 몰렸을 때 그 포장을 케이스에 담아서 밀봉하는 데까지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어떤 일의 척도가 될 수 있듯이, 만약에 주문이 많지 않다면 꼼꼼하게 싸는 정도, 하나의 팩을 싸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일에 대한 집중이 평가가 되면, 측정이 되는 순간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실은 기네스북에 오를 가능성은 커지지. 와우, 일 잘하는데. 크게 봤을 때 꾀를 부리지 않는다, 이것도 부지런함이고, 좀 더 세밀히 들어갔을 때, 오, 주문이 밀렸을 때 누구한테 시킬까? 이런 걸 해결해 준다면 해결사로서 신뢰를 받겠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차이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경향이 크거든. 아이, 나와 별반 다를 거 없네. 그렇다면 사실 호감이 가지 않잖아. 내가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호감이 있고 호감을 주거나 호감을 받고 싶다면 잘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그건 이미 알 것이고, 끊임없는 관심을 주는 게 꽃을 피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다. 요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관심이 멀어지면 어쩌면 시들어가지. 관계 또한 소원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관심은 기본 베이스. 거기에 하나를 올렸을 때 그게 호감, 매력. 아, 정말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호감이 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활약상을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위트 있게 하루하루를, 매 시간을, 순간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그 시작은 내가 그렇게 여겨야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니야.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오늘은 말이야, 내가 오늘은 말이야 그러면서 어떤 경험이 일상 중에 괴로웠거나 슬펐거나 힘들었거나 이런 걸 그대로 전달하거나 위트 있게 전화해서 전달하거나, 여기에서 핵심은 그렇게 바라본다,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다. 쉽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의 변화가 경험이 되어 쌓인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본다면, 어느 환경이든 어느 상황이든 그거에 대한 비평, 비판, 비난, 자책, 실망,
이건 자기가 갖는 거거든.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순간이거나 어느 때라도 명랑하게 거기서 요구하는 걸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것이 다 찼다면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전, 다른 공간, 다른 역할, 그렇게 하나의 조직에서 여러 역할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각도에 혹은 전천후로 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거지. 한 자리에서 주구장창 해야 그 역할의 한계가 분명하거든. 자, 여기서 달리 볼 수는 있어. 족발집의 생리, 가장 핵심적인 기술, 삶는 거 혹은 파는 거, 차리면 그냥 팔린다, 아니면 더 잘 나갈 때의 어떤 고객들이 요구하는 날, 특징, 비가 온다거나 혹은 어떤 행사, 계절, 요일,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좀 더 수월하거나 많아진다. 경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그 특정 고객들이 이쪽 브랜드, 이 입맛에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그냥 친절해서, 자기에게 맞아서, 깔끔해서, 고기 양이 좀 더 많아서,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켰기 때문이고, 혹은 그냥 뭐 다른 걸 먹고 싶어서, 아니면 나와 연관된 누군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선택한다는 거지. 무심코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지. 무심코 본 광고에 쏠려서 익숙함에 소비자들은 그걸 선택한다고 하잖아. 하지만 이제는 앱에서 보듯 우리는 쭉 내리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예전 같으면 아 그래 오늘 어디 가자 이럴 때 떠오르는 생각은 익숙한 광고에 익숙해진 그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속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익숙함이 영향을 끼친다기보다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혜택을 주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장사하는 곳에서 배울 점은 랩핑, 포장하는 기술, 이런 기술적인 요소 외에도 고객과 연결한다면, 연결을 반드시 시킨다면 어떤 장사라도 어떤 비즈니스라도 어떤 관계라도 일맥이 통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 그런 일을 하려면 호감을 주면서 호감 어린 시선으로 호감적인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워야지. 자기가 생각한 걸 맞춰보고 다른 사람과 나눠보고, 그게 좀 더 나아가 매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체감한다면 그건 누구도 갖지 못한 혹은 쉽게 갖지 못하는 자기만의 것이 되고, 그건 다시 선순환을 일으키지. 단지 내가 호감을 갖고 대한 어떤 면들이 나에게 다시 능력으로 온다 이 말이지. 만약 그렇지 아니한 걸 한다면
사실 경험은 쌓을 수 있는데 깊이 있거나 넓히거나 하는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싫었어. 그래서 그만두었고, 그래도 그건 좋았는데 단편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 관계를 맺겠지. 그러니까 공부라고 생각하고 배움으로 생각한다면 도대체 이 사업체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재료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고, 판로는 주로 어디에 팔리고 있느냐, 그럼 적정한 마진은, 분기점은, 가게세를 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무작정 기다려야 되느냐,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홍보 방법은 없느냐,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고 해보면, 그리고 내가 직접 하면 실패로 인해서 그 부담이 너무 클 수 있지만, 속해서 해보자 했을 때 비용이 내 비용이 아니라면 그 성공했을 때의 그 성공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설득하고 실행해보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쌓고, 그런 일들에 대한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험. 같은 시간을 머물 때 그 머무는 시간에 우리는 노력을 쓴다고 하잖아. 인사를 하고 6시에 시작해서 포장을 하고 재료를 알맞게 하고, 그렇게 바삐 몰렸을 때는 그렇게 돌아온 날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그건 그런 의미였지. 블록방을 운영을 해봤을 때 느꼈을 어떤 경험들이, 그냥 가게를 보는 개념과 내가 직접 차려서 내 일이다 생각하고 했을 때의 역할의 차이는 분명하잖아. 바등바등 그걸 해보라는 거지. 내가 주인인 양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그 경험 이 경험 쌓아다 보면 분명히 보인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계절에, 어떤 날에, 어떤 때, 향후 어떤 걸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그게 재료만이 아니라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꿈, 혹은 소망, 어떤 무형의 유무형의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고 여기는 것, 그 여김의 시간이, 출발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에 대한 내 의견이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See you.